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오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보이자마자 바로 팔리는 한국 제품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은 실업자가 많은데 그런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NC 그리고 크래프톤, 미워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분할 매수하기 좋은 대형주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어제 뉴스에서 살짝 정정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독 기사로 나왔었죠. 47조 원 굴리는 교직원 공제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기금 중 처음으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서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단독이 단독했을까요? 이 뉴스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반박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독 기사를 볼 때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오른쪽을 보시면은 사은품이던 애플 광택용천이 25,000원, 그래도 없어서 못 판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죠. 자, 이거는 일단 팩트긴 한데요. 하지만 저 기릿이 전달 드릴 때 살짝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광택용천을 추가로 살 때만 25,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거를 무조건 25,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맥북 같은 그러한 제품을 사면은 이 광택용천을 무료로 하나를 증정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그걸 잃어버렸다면은 그때는 무료로 주지 않고 이렇게 25,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들, 이 두 가지를 어제 기사에서 정정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찍고 하락. 일단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7,400만원대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의 일봉인데 슬금슬금 올라가던 이렇게 고점을 찍고 8천만원 살짝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슬금슬금 빠져 어느덧 7,380만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또 시간이 흘러 라고 할 때 살걸, 이 맞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또다시 조정이 시작될지, 저를 비롯한 많은 기리분들이 아마도 코인 투자는 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설령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번 예측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경험이 될 테니까요. 다음입니다. 한국은 쫓겨날까 걱정인데, 그런데 미국은 300만 명이 자발적으로 조기 은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브랜드 30% 할인, 세포라 컬렉션 40% 할인, 상시 뷰티 교육, 그리고 연습용 화장품 무료. 자,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걸 봤더니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있는 유명 화장품 유통체인 세포라 매장이 직원 채용을 위해서 내건 혜택이라고 합니다. 자, 남자인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면 대단한 건가 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인력난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는데, 최근 물류 대란도 있죠. 그 원인 또 트럭 기사가 부족해서 기난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실업자 수는 무려 767만 명인데요. 그러니 일자리는 많은데 실업자도 많다는 거죠. 물론 이 실업자 수는 매달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인 지난해 2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실업자가 200만 명이나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실업자는 여전히 많은데 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요? 일단 먼저 생각해보는 거는 실업수당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해온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가 9월달에 종료가 되었는데 여전히 미국인 수백만 명은 일터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약 300만 명 정도가 예상 밖의 은퇴기를 택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 코로나 때문에 약간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갑자기 왜 은퇴를 했을까? 그걸 봤더니 일단 고령층과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층은 앞으로 어차피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야, 괜히 일하러 가서 코로나 걸려서 아픈 거보다 그냥 집에서 쉬자, 이러한 생각으로 은퇴를 빨리 하는 고령층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젊은 층은 또 다른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러한 급등 때문에 적지 않은 젊은 층이 파이어족을 달성해 빠르게 은퇴를 한 그러한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배당 소득과 임대 소득을 확보한 젊은 은퇴자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재산 규모를 늘린 젊은 층이 많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진 제로금리 정책을 활용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건물 수익률을 밑돌기 때문에 종잣돈만 있었다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마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년에 한 번 오는 불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와중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다 은퇴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더라도 팬데믹 이후에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해 은퇴를 택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저소득층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저소득층일수록 육아 문제가 일터 복귀를 막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층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겠지만 중산층은 비싼 인건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5세 미만 자녀가 안전 문제로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어려워지면서 무급휴직, 병가, 퇴사를 택한 사람이 무려 7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은데 그런데 실업자도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실업자들이 아직까지 일터로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임금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야 뭐 임금 좀 올리면 되겠지, 그러면 올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치킨집을 차렸는데 알바생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좀 더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치킨값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전 분야에서 일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또 난리가 날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변경하고 새 출발 알린 SK 쉴더스. 저 기릿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뭔가 야구단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 기대감도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T 캡스가 SK 쉴더스로 사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ADT 캡스, 이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ADT 캡스는 물리보안 기업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보보안 기업인 SK 인포색이 통합한 지 7개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한 회사가 SK 쉴더스로 사명 변경을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갈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수기로 작성하는 시대는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전산화되기 때문에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물리 보안이 중요할까요? 저 기릿도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는 물리 보안은 크게 성장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리 보안의 고객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쉴더스는 작년 2,400개였던 무인 매장 고객이 올해 5,000개로 2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무인 주차장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기차 충전, 세차 등 서비스와 공유차량, 기지를 더한 모빌리티 허브로 키워나가겠다는 박 대표의 구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무인 매장이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이스크림도, 그 다음에 편의점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인 매장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주차장도 무인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인으로 바뀌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보안이겠죠. 보안. 예전에는 우리가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면 쫓아내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뉴스를 봤다시피 요즘 아이스크림 파는 무인 매장에서 자정만 넣으면 미성년 아이들이 와서 놀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플러스 무인 매장 안에 있는 키오스크를 뜯어서 거기서 돈을 훔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해결해 주는 게 물리 보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SK 쉴더스가 지금 현재 무인화 솔루션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겨 SK 쉴더스 상장 계획도 조금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고 절차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신무기 든 NC 그리고 크래프톤 위기 정면 돌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기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도한 과금 유도, 원게임 리스크 등 위기론이 불거진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이 다음 달 글로벌 신작 출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게임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신작 뉴스테이트를 다음 달 11일 날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자가 무려 5천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 역사상 최다 사전 예약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NC는 다음 달 4일 진짜
당장 코앞이네요. 카카오페이 상장 다음 날입니다. 그때 리니지 W를 글로벌 동시 출시하는데요. 이 게임 역시 사전 예약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서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일단 NC는 과금 논란 때문에 수개월 동안 1등 아니면 2등을 다투었던 NC가 브랜드 평판 톱3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4일 신작을 출시하는데 이번 게임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크래프톤은 장점이자 단점이죠. 원게임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지금 크래프톤을 만든 게 바로 배틀그라운드인데, 그런데 그 배틀그라운드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전체 매출의 80%를 넘을 만큼 그 의존도가 너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대작 게임이 나왔다, 야 잘했다 우쭈쭈 이렇게 말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근데 그거 배틀그라운드 언젠가는 질릴 텐데 그러고 난다면 너희 뭐 할 거야? 이러한 의문점에 부딪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해 12월 야심차게 선보인 MMORPG 게임 엘리온도 사실상 흥행에 실패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크래프톤 뉴스테이트 출시로 조금은 타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가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의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NC소프트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4일까지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런 거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경험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크래프톤 공모가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뉴스테이트 출시 전에 최고가인 52만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부터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이어 애플 TV도 온다. 미디어 산업을 주목하라. 케이프 투자증권은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공고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와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시장 론칭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애플 TV는 저 길이 관심이 조금 부족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달 4일 당장 코앞이네요. 그때 한국에 론칭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디즈니 플러스는 다음 달 12일날 론칭을 한다고 합니다. 애플 TV의 강점은 바로 월 6,500원의 단일 요금으로 넷플릭스의 월 가격 14,500원,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9,900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OTT가 들어오는 거랑 미디어 산업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TV랑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왜 해야 될까요? 바로 재밌는 게 있을 때 가입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을 보려고 넷플릭스를 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애플 TV나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는 이러한 재미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 있는 흥행작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흥행작이 쉽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려면은 큰 돈을 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OTT 업체들은 야 돈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돈 말아서 많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대박 콘텐츠만 만들어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그러한 전략을 한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후 마이네임의 성공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는데요. 즉 이때까지는 한국 콘텐츠를 잘 만들면은 한국 사람들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국 콘텐츠를 가져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OTT사들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제작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작비 규모가 갈수록 올라가면 제작사의 판매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드라마 제작사의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할 때 이 부분은 꼭 알고 있으라고 하는데요. 저 길이 또 매우 공감을 합니다. 단기 주가는 개별 작품의 흥행 여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호적 업황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징어 게임이나 마이네이처럼 엄청나게 잘 나가면 주가가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지리산을 보면은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흥행 여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모두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 이 제품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품절된다, 보이면 사라. 일본에서 난리난 한국 음료. CJ 제일제당의 음용 식초 뿌티체 미초가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절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SNS에서는 매장에서 눈에 보이면 일단 사라, 이러한 제품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국뽕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매출이 엄청납니다. 무려 1,300억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전년 대비 5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0%나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초는 물이나 우유, 술 등에 타먹는 과일 발효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을 하기도 했고 저 길이 또 많이 먹었는데요. 하지만 인기가 금세 사그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1야당은 야, 이거를 또 다른데 팔 데가 없나 그걸 봤는데 바로 옆 나라에서 건강을 위해서 식초를 물에 타먹는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일본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출시 초기에는 당연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식초를 먹긴 하는데 현미를 발효해 만든 흑초를 주로 먹던 일본인들에게 과일 발효초는 매우 생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일단 먹어보면 다를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며 일본 전역에 코스트코에서 시식 행사를 엄청나게 오래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같은 노력 끝에 미초는 일본 시장에 진출한 지 3년 만인 15년부터 조금씩 판매량이 늘어서 무려 19년부터 일본 코스트코 가공식품 분야 단일 품목 기준 매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미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일본 사람이 계시다면 한번 이게 진짜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는 4가지인데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LG생활건강 중국 성장률 둔화 예전부터 나왔던 소식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목표가 하향. KB증권은 LG생건에 대해서 중국 성장률이 둔화가 되었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목표 주가도 종전 1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매출이죠. 매출. 중국 화장품 매출 성장률이 피어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력했던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한다고 부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LG생건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LG생건은 진짜 한국의 나스닥처럼 뭔가 좀 느리지만 어쨌든 사고 나면 오르는 주식 이러한 평가가 많은데요. 그런데 올해 7월에 딱 고점을 찍고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양봉 두 개를 딱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하락을 할까요? 어쨌든 그때부터 전부 다 음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중간에 양봉은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약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 마이너스 8%나 하락하고 있네요. 당분간 화장품 사업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은 아마도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중국발 영향이 많이 큰가 봅니다. 다음입니다. 삼바. 4공장미 신사업 모멘텀의 목표가 상승. 한양증권이 27일 삼바에 대해서 목표 주가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상보다 빠른 4공장의 수주 시점과 mRNA 및 유전자 세포 치료제 위탁 생산 신사업 성장분에 따른 전망으로 풀이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나 오른 4,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나 오른 1,67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증권사 전망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네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딱 봤더니 3, 4분기 공장 가동률이 1, 2공장이 완전 가동을 했고 그 다음에 3공장이 근접 풀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3공장이 예상외로 가동률이 많이 올라와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시장의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공장이 많이 돌아갈 만큼 현재 장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2, 3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4공장도 있는데요. 현재 4공장의 건설 진척률은 3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22년 말부터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장 만들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선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건물을 짓자마자 공실이 아니라 바로바로 입주를 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mRNA, 유전자, 세포치료제 위탁 생산 신사업도 주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봉을 보면은 계속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100만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내년까지 슬금슬금 모아갈 만한 그러한 대형주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 2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SK하이닉스. 이 기업이 적합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추가 하락보다 주가 상승 주목, 목표가 상승. NH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염두할 시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보다 상승을 염두한 투자 전략을 추천했는데요.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5에서 16만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SK하이닉스는 10만 2천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려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소리겠죠. 자, 이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가 빠지는 이유는 반도체 다운 사이클 때문인데 하지만 최근 이미 8개월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이어 주가는 항상 실적을 6개월 먼저 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만 지나면은 메모리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추가적인 하락보다 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에는 SK하이닉스의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죠. 현재 60일선인 노란색 선에 딱 부딪혀서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바닥을 다질지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주봉이 있는데,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무려 15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주가가 10만 2천원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기릿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이제는 좀 부담없이 살 수 있는 가격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정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위 내용이 틀리더라도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또 사이클이 돌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또 SK하이닉스 전 고점을 깨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지금 만약에 조금 마음 편하게 한 몇 년 보고 투자할 만한 곳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이 SK하이닉스가 적합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기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기리분들의 꼼꼼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현대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퍼 6.9배 불과, 점진적 가동률 정상화 전망. 메리츠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반도체 부족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정체된 실적을 기록했다며, 그런데 그 반도체 부족 상황은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완화 기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도 악재가 이제 살살 풀린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8만 5천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현대차의 지금 가격은 21만 3,500원이라고 합니다. 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반도체 공급 문제의 완연한 회복은 22년이 될 예정, 그러니까 내년이 될 예정이나 전 공정에 이어 후공정 업체들의 생산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 가동률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생각해본다면은 내년 주당 순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 퍼가 6.9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구체화된 방향 제시는 밸류에이션 자극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반도체 부족 상황은 가면 갈수록 해소가 될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가격은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랑 비슷하죠. 자, 여기는 조금 더 상황이 괜찮네요. 60일선을 깨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20일선 보라색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현대차 여기서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현대차 최고가가 28만 9천원인데 21만 4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그랬듯이 저 정고점을 다시 탈환할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현대차도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분들 꼼꼼하게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경제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